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쯤 집을 나섰는데요. 차를 몰고 오는 내내 빗발이 거세더라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였습니다. 침수 구간도 적지 않던데 지금도 비 내리는 곳 많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어제 313명으로 8월 말 이후에 첫 300명대로 올랐죠. 오늘도 300명대 가능성 큽니다. 3차 유행 가시화죠.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큽니다. 외출 자제, 회식 자제, 식사 중 대화 자제, 마스크 더 확실히 끼기, 이런 기초 수칙들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서라는 뜻의 이 말, 젊은 층이 힘겹게 살 집을 얻으려고 또는 주식에 투자할 돈 마련하려고 다 끌어모은다는 건데, 오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부가 영끌 같습니다. 몇 번 이르다가 오늘 발표할 24번째 부동산 대책엔 빈집, 문 닫은 호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는데요. 정부의 영끌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그냥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놔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냉소의 목소리도 들리죠. 제가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공수처장 후보 최종 선정하는 것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잘 안 됐군요. 최 대변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신 발언과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소장파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죠. 비난에 못 이겨 또는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탈당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김세현 의원과 함께 대담집을 발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그런 소신파로 불립니다. 대권 도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금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본다고 했죠. 자,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 김세현 의원과 대담집을 곧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 정치난 살펴보고요. 대권 도전과 대담집 발간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먼저 그 정치 하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3차 회의 열렸는데 결국 불발됐네요. 이거 어느 정도 예견된 걸로 봐도 되나요? 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이제 왔는데요. 예.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좀 민망합니다. 예. 자, 이게 3차 회의라서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최후 통첩해왔던 건데, 이제 이게 우려한 대로 결국은 이제 불발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 쪽은? 야당에게 이 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제 비토권, 예.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 거부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공수처 가동을 전제로 했던 합리적 견제 권한일 텐데, 예. 합리적 운영과 견제가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네.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비토권 부분을 이제 없애는 그런 내용의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국은 이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 합리적으로 네.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당이 비토권을 야당이 네. 제도 거부권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네. 견제는 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법과 제도에는 전제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전체를 무력화시킬 생각은 없고요. 예. 그래서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급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미 늦었죠. 예. 저희가 급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 제도의 출범 자체가 너무 늦어서 예. 지금 자체가 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개정안을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또 뭐랄까요 갈등이 더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해지겠죠. 이런 문제들을 뭐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데 예. 야당이 왜 자꾸 이렇게 그 외통수의 길을 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뭐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국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씀들 많이 듣지만 예. 100석이 상대적으로 작지 절대적으로는 큰 의석이거든요. 100석이 네. 넘는 의석은. 네. 그리고 정치력은 그거 이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초등학생들 밥 안 먹고 떼쓰는 방식으로 부모한테 항의하고 의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예. 납득이 안 갑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합리적 견제가 아니라 비토권을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권으로 네. 이렇게 지연 전술 쓰고 침대 축구하고 떼쓰고 하는 식으로 국민들 눈에 보이면 야당은 100석 이상의 정치력을 가질 수 있었다가 예. 100석 미만의 정치력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인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가덕 신공항 추진 쪽으로 지금 적극 나서는 모양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재검토 요구가 나왔던 건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 이슈가 있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네.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이슈는 무슨 선거 이슈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뭐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공항을 검토한다 그러는 거는 단순한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물류, 국토의 균형 발전, 또 대체공항이라고 하는 안보적 차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두루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 때문에 단순히 보궐선거 앞두고 부다다닥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덕 신공항 쪽 추진 쪽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야당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실 테니까. 예. 지금 이미 결정나 있는 김해공항을 김해 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건설과 관련된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예. 다양한 국가적 과제가 병합적으로 봐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야당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박영진 의원님 이름이 잔반이 오르내리는데 그게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시는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최근에만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전부터 여러 강연 자리에 갔을 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뭐 어쨌든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고요. 네. 그 행정부는 오늘의 일을 집행하는데 유일하게 입법 권력인 국회, 정치권만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변경하면 내일부터 미래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역사를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가 네.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네.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는 길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어떤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평가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시면은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난, 비판, 문매 이런 것들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발언을 무릅쓰고 하시는 이유는 예.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경부고속도로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지난 70년 넘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 과정에서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이러저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많지. 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행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친일 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얘기들도 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와서 이거를 가지고 박용진 무슨 정치적으로 무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혹은 무슨 변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잘 이해가 오히려 안 되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지금 마포에 상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념관 예산을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거 기억들 하실 거고, 또 DJP 연합이라고 해서 유신 잔당 이렇게 표현됐던 예. 공화당 그 세력들과도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 예. 되게 어려운 사회 갈등 과제들을 많이 풀었어요. 네. 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 열었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통합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도 해냈습니다. 의학분업, 그래서 처음으로 의사들 파업이라고 하는 일도 그때 벌어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도 열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 확장성 이런 것이 오히려 전통이라고 보고요. 네. 그 전통 위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여러 차례 바꿔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포용력과 확장성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포용력과 확장성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요. 의원께서 대권 도전 의사 밝히셨습니다. 마음 확실히 정하신 거죠? 이거 아까 저 소개하시면서부터 대권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예. 큰일 났다 싶은데 네. 대권 선언이라고 얘기하시긴 그렇고 예. 대권 관련한 질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은 대권 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다른 큰 변수가 없으면 2022년 3월 대권 주자로 나서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걸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견 잘 듣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왕 여쭤본 김에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박 의원님 명단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 곧 그럼 여론조사 기관 들여서 박 의원님도 이름도 넣어서 이제 조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박 의원님만의 어떤 차별점도 좀 이왕이면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정치가 계속해서 네. 이렇게 서로 대립적이고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말해서 누가 민생 제일주의냐, 네. 누가 민생에 가장 강하냐, 음.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는 네.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제에 강하고 젊은 개혁적 정치인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재벌개혁 공정경제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기득권 재벌 총수들하고 전혀 주저함 없이 맞서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유치원 개혁, 사학 개혁 등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이 필요했던 곳에 네. 두려움 없이 맞서왔다는 점도 저는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기득권에 포섭되지 않은 네. 그런 미래를 위한 젊은 정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젊은 지도자로서 혹시 해외 어떤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좀 있습니까? 저는 나이 때문에 그런 예. 건 아닌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 참 네. 어떤 언어도 상당히 정교하고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여러 가지 지금 정치하는 풀어나가느라고 정신없는 것 같긴 한데 예. 프랑스의 정치권에 큰 균열도 내고 예. 새로운 변화의 모습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의 정치는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네. 그리고 정체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네. 그리고 국민 분열에 맞서는 국민 네.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는 정치인으로 국민들께서 네. 기대하고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사실 지금 대담집 발간 계획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시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또 이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시다. 자, 어제 공수처장 후보 확정하는 회의, 어제 3차 회의였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싸움 예상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거 최종 2인으로 후보 좁히는 거 실패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개를 이제 원하는 그런 여당 추천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5표를 얻은 사람인데 2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견해를 좀 좁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딱 18일로 여당이 못을 막았어요. 예, 그래서 18일까지 안 되면은 다른 조치.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에게 유리한 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더욱더 조금의 더 노력하지 않고 결국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다. 예,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3차 회의였는데 3차 회의가 마지노선이 아니고 좀 더 추가로 회의를 한다면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요청을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그런 좀 점에 대한 아쉬운 점 그리고 회의 속행해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을 당 대변인이 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제
이쪽 여당 쪽에서는 뭐 예고한 대로 네. 이제 비토콘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공수처법 뭐 개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전부터 공언을 해왔고요. 예. 예, 뭐 그 다음 주 중에 네. 예 그렇게 그 법사위를 개최해서 네네. 뭐 추가 심사를 그러니까 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그 전부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그런 수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 일자는 안 잡혔습니다만, 네. 예, 그 전에 여러 차례 이것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일방적인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네. 이제 여당에서 그게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예. 이런 것이 그 야당의 절대적인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것은 네. 공수처법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후보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중단을 하고 예. 새로운 법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법이죠. 예. 근데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만든 이 공수처법 원안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처음부터 여당의 속셈은 자기들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네. 결국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네. 이 이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 마음먹으면 하신 여당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대응을, 원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회의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유감스럽게도 네. 21대 국회 와서 네. 그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 일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지금 그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그 전에 그 김용민 의원이 네. 발의했던 이 법 개정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좀 회부된 것이 아니라 네. 그날 좀 비정상적인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그 법 개정안이 일소위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당이 이런 편법 또한 그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뭔가 그 개정안 심사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저희로서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런 불법 부당함에 맞서서 좀 더 예.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지 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제사법의 안건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네. 계속해서 특활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또 쌈짓돈이라고 거론하면서 50억 원요. 네. 또 이제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겨냥해서 이것저것 감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네. 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검찰 법원 출입하는 그 법조 출입자들 조사를 해봤는데 94%가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수사지권 발동 이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이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이 지휘권 발동은 예. 최종적이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 10월 19일에 발동된 이런 지휘권 발동은 김봉현 씨의 편장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한 사실 아주 상당 부분의 사실 규명 없이 의혹만으로 이 지휘권 발동이 된 것이죠. 그때 했던 이제 의혹 중에서 지금 이제 술접대 의혹 이런 것은 아직 술접대 검사가 누군지 아직도 이제 밝히지 않았죠. 이게 윤 총장의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윤 총장에 대한 이제 감찰에도 이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서야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A 변호사는 또 이 부분 이런 검사 술접제 사실은 좀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어떠한 그런 의혹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지휘권 발동은 매우 부당하다. 예. 그리고 이것은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보면은 이러한 그 사기 피의자의 편지 한 장에 의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고 예. 바로 그다음에 윤 청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를 합니다. 예. 결국 이것은 윤 총장 찍어내리기다. 그 이후에도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두 건의 추가적인 감찰 지시를 하고 또한 뭐 어제는 그 대검 검사들을 법무부 검사들을 통해서 예. 뭐 감찰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통보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수사, 네. 오티모스 수사, 라임 수사 이런 것을 결국 무력화하고 윤 총장을 결국은 찍어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휘권 발동이 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임 수사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정말 사실 규명도 없이 굉장히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실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 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 아주 또 급하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이것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조사 결과가 방금 그 말씀하신 이런 그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예. 지금 정부에서는 뭐 또 개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강경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유임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요, 이 세 명 다 바꿔야 된다. 전면 개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법치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후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임 사유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 탄핵 사유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임대차 3법과 조세 3의 임대차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는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사상 최초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떤 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그 정책 책임을 가진다는 데 입장에서는 경질론을 그것은 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개정 보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이제 아시겠지만 그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그 등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결국은 새로 산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는데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국민의힘의 이제 김은혜 의원이 갱신 거절을 좀 추구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이 뭐 여러 지금 전세 시장의 혼란 그리고 사실 이로 인해서 좀 매매도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매 부동산 가격이 좀 낮추는데도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네. 뭐 가능하다면 빨리 네. 좀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자 3부 시작합니다. 이제 네, 잠시 뒤 3부 시작하는데요. 그 2부 좀 마치기 전에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지금 수도권의 전세난 타개하기 위한 향후 2년간의 수도권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